이제는 전정을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전정을 실제로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언제가 좋으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육절기를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육절기. 나무가 생육하는 절기를 보시면 좋겠다. 여기 온대지방이잖아요, 그죠? 온대지방이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가 있고 낙엽이 안 떨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낙엽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간에는 생장을 안 한다는 뜻이죠. 활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엽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엽수가 있고 상록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생육의 낙엽수냐 상록수냐 생육에 따라서 생육 절기에 따라서 전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나무의 건강에는 가장 좋아요. 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1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울 동안엔 나무가 어떻게 돼 있죠? 휴면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서부터 새 잎 만들고 새 가지 자라고 해서 왕성한 발육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장마철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잎이나 가지는 안 자라고 이제 양분을 축적을 합니다. 겨울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생장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영양 축적기라 그래요. 자,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일단 요건 좀 이따 보고요. 낙엽수 먼저 보면 자, 생장이 언제 보통 중부지방에서는 나무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뭐 2월 말부터 혹은 3월 초부터 생장들을 쭉 지속을 하게 되겠죠. 자, 언제 이거를 고려했을 때 언제 나무의 전정을 하는 게 시기상으로 나무에 가장 건강할까?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될까? 한번 해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언제? 제1휴면기. 아, 여기에서? 예.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 발육기는 가장 피해야 될 시기예요. 이때는 전정을 하시면, 이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6월 이후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언제냐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제1휴면기, 제2휴면기로 나눠져 있죠. 이게 왜 나눠졌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1휴면기와 제2휴면기 차이는 나무가 이제 지상부가 생장을 시작하고 지하부가 생장을 시작하고 뭐 이러겠죠. 누가 먼저 생장을 시작할까요? 지상부와 지하부 중에 지하부가 먼저 생장을 시작을 해요. 보통 한 3주 정도 빨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하부가 생장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뿌리가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럼 뭐를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무에 변화가 생깁니다. 물이 올랐다 그러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제2휴면기. 제2휴면기가 나무에 물 오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무의 건강상 제일 좋은 시기는 물 오르기 직전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보통 중부지방에서 2월에서 3월 초 이렇게 돼. 자, 이때는 왜 안 좋으냐면 물이 오른 다음에 전정을 하면 안 좋으냐면 물이 올랐잖아요. 그럼 나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자르면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오죠. 예, 바깥으로 나오고 수분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통은 이제 당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해충들이 달려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특히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이때 하면은 그 단풍나무는 썩어서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피해야 돼요. 한겨울에도 피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한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동해를 받기가 쉬워져요. 동결 건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좋아요. 그럼 제일 좋은 시기는 그러니까 나무에 언제? 물 오르기 직전. 이때가 나무의 건강상으로 봤을 땐 전정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예요. 두 번째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낙엽이 진 직후에. 그래서 좀 잘라낸 다음에 잘라진 것이 자기가 방어막이 생기고 나서 겨울을 맞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도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 굉장히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가을 전정보다는 봄 전정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에 따라서 나무의 건강. 나무의 건강을 고려할 때 낙엽수의 전정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는 중부쯤으로 보면 2월 말 3월 초 이쯤 됩니다. 좀 물오르기 직전에. 예. 물오르기 직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무마다 다 다르겠죠. 나무마다 물오르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무를 관찰하시면 돼요. 자, 상록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록수의 경우도 비슷해요. 상록수의 경우도 반휴명기가 있어요. 완전 휴명에 들어가진 않죠. 얘네들은 겨울에도 생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휴명기가 있고 발육기가 있고 영양축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건강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요? 왕성한 발육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 반휴명기 이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얘는 현실적인 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현실적인 면이냐면 작업의 편의성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의 편의성을 본다 그러면 약간 발육이 시작된 다음에 하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발육이 약간 시작됐다는 얘기는 새순이 좀 어떻게 됐다고요? 새순이 좀 자라 나온 다음에 하시는 게 좀 작업의 편의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록수를 휴면기 중에 안 하고요. 이게 큰 건강상에 아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발육이 약간 시작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낙엽수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물오르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식 얘기는 들으셨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뿌리가 먼저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목에 따른 전정 시기가 좀 달라지는데 문제는 내 목적에 따라 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경우에 전정을 할 수밖에 없고 전정을 해야 되지만 나무의 건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의 건강상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면 전정의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적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기, 가장 전정을 하기 좋은 시기에는 좀 강전정을 해도 되겠지만 전정을 하기에 부적절한 시기에도 전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약전정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그런 관점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낙엽 발엽수의 경우는 가장 전정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라 했습니까? 물오르기 직전. 그런데 낙엽 발엽수는 일반적으로 6월 이전 혹은 낙엽 후에는 대부분 전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참 생장 여름, 그리고 한여름을 좀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한여름에서 영양축적기까지 피하게 되니까 그러면 전정이 가능한 시기를 보면은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낙엽 발엽수의 경우는 요만큼 전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만큼 그 외에도 물론 하겠지만은 요만큼은 전정이 가능하다. 근데 그 나머지 시기에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이 전체 기간에 전정을 할 수 있는데 2월 말 3월 초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12월 달에 전정을 한다든지 혹은 5월 달에 전정을 한다 그러면은 전정의 양 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약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상록침엽수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죠? 상록침엽수? 소나무 이런 거. 소나무는 언제 하는 게 좋다. 언제? 5월 초순 중순에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관점이냐면 수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새순이 좀 자라 나온 다음에 순지르기를 통해서 수영 정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게 좋다는 뜻이야. 근데 소나무의 경우도 이런 상록침엽수의 경우도 수영을 크게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큰 가지를 한번 잘라야 되죠. 그럼 그때 큰 가지를 자르게 될 때는 언제가 좋을까요? 역시 발육기가 소나무는 항상 물이 올라 있으니까 발육기를 피해서 왕성한 발육기를 피해서 뭐 그 새순이 자라기 전에 3월달, 2월 말, 3월 초 이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겨울 전정은 피하는 게 좋겠다. 역시 얘도 동결 건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을 전정, 겨울 전정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건강상에는 썩 좋지가 않아요. 큰 전정을 할 때는 2월 말쯤에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 관점은 그거예요.
5월 초순 중순이 좋다고 하는 관점은 이거는 수영을 정리하기 위해서 뭘 자르기 위해서 순지르기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상록 화렵수. 이 뭐 예를 들어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이런 것들이죠. 상록 중부지방에서는 뭐 해양목이라든지 사철나무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남부지방 포함 얘기입니다.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지금 한여름 시기 6월, 7월 이때 왕성한 생육 기간에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유실수하고 화목류가 남았는데 유실수하고 화목류는 비슷해요. 관점은 비슷해요. 관점은 비슷한데 목적이 달라. 그래서 전정이 달라요. 자, 화목류는 뭘 보기 위한 거죠? 꽃을 보는 거고 유실수는 적절한 열매를 얻기 위한 거죠. 근데 유실수도 당연히 뭐가 펴요? 꽃이 펴요. 네. 그래서 아까 꽃눈이냐 잎눈이냐 이런 거 구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유실수의 경우는 적절한 크기와 적절한 숫자의 열매를 얻기 위한 거니까 꽃눈의 숫자를 어떻게 될까요? 줄여줘야 돼. 꽃 피는 양을 줄여야 돼. 네. 반대로 화목류는 꽃을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꽃눈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정의 방법과 전정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유실수는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꽃이 피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건강의 시기랑 비슷해요. 건강이 좋은 시기, 건강에 좋은 시기, 물 오르기 직전 비슷해요. 그때 뭘 보고 잘라요? 꽃눈을 보면서 자르는 거예요. 꽃눈을 어떻게 남겨놓을 것인가를 보면서 잘라요. 근데 꽃눈을 보면 모를 것 같지만 네,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꽃눈은 짧고 뚱뚱해요. 그 다음에 잎눈은 일반적으로 좁고 길어요. 뾰족해요. 네. 그래서 좀 통통한 애들이 일반적으로 꽃눈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렇지만 이거는 나무마다 이제 한 번씩만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목 관찰할 때 꽃 관찰했었잖아요. 그죠? 꽃 관찰하듯이 식으로 눈을 한 번만 짜게 보면 꽃눈의 경우는 그 안에 뭐가 다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꽃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꽃가루도 있고 꽃잎도 있고 색깔만 안 나타날 뿐이지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눈은 잘라보면 뭐만 있어요? 잎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유실수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화목류의 경우는 뭘 보는 게 목적이라 했어요? 꽃을 보는 게 목적이라 했어요. 그러면 꽃을 볼 수 있게 전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이 검은 동그라미 이 자료는 제가 넣어드린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까만 동그라미가 뭐냐면 꽃이 피는 시기예요. 근데 꽃이 피려면 사전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꽃눈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꽃눈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꽃이 피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매화나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매화나무. 매화나무 언제 꽃이 피어요? 2월 3일 꽃이 피는데 얘 꽃이 피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가 먼저 만들어진다? 꽃눈이 만들어진대. 언제? 8월에 만들어져.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월에 꽃눈이 만들어져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봄에 가서 꽃이 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또 좋아하는 우리 사천만이 좋아하는 목련. 백목련 한번 보세요. 얘가 꽃이 언제 핍니까? 4월에 꽃이 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언제 꽃눈이 만들어지냐면 5월에 꽃눈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꽃눈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서 그 다음에 가서 꽃이 핀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백목련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정을 하는 시기가 2월 달이 좋다 그랬으니까 2월 달에 잘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꽃눈을 다 자른 거랑 똑같죠? 꽃을 보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참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뭐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공원이나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개나리의 꽃을 제대로 못 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요즘은 잘 봐요. 요즘은 이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능력들이 최소한 개나리에 대해서는 능력이 다 생기셨거나 아니면 윗분들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정 시기를 요즘 잘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거에는 개나리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나리 여기 있죠? 어디 갔어? 개나리. 아 여기 있네 개나리. 개나리 여기 있어요. 자 4월에 꽃이 핍니다. 자 꽃눈 언제 만들어져요? 9월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꽃눈이 이렇게 해서 다음에 봄에 가서 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공원이나 이 가로수나 이런 거에서 수목관리, 식물관리하는 비용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거는 뒷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거 다 하다가 연말에 가서 돈이 좀 남으면 좀 한번 해라. 그래갖고 언제 한 12월 달에 해. 12월 달에 아주 싹둑 다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꽃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봄에 가면 꽃 안 피고 뭐만 무성하게 자라요? 잎만 무성하게 자라. 그럼 또 다음에 가을에 가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개나리는 안 그러지만 여전히 다른 수목의 경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예산 문제도 있고 혹은 이제 현장에서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수목 종류마다 다 다르죠.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도 다르고 꽃 피는 시기도 다 달라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훌륭한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목 종류마다 전정의 시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일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꽃이 지고 난 직후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백목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저 때는 수목의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 백목련을 그러면 꽃을 피해를 줄이려면 이때 4, 5월 달에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전정의 시기가 좋은 시기예요, 안 좋은 시기예요? 네, 별로 안 좋은 시기죠, 그죠? 네, 더 일찍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전정을 한다면 전정의 강도는 약전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건강에 좋은 시기에는 강전정을 해도 되겠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다른 시기에는 어떻게 한다? 약전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원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렇죠? 나무, 수목, 화목 하나만 관리하려고 해도 몇 종류만 심어놔도 1년 내내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따로따로. 네. 지금 이제 본인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유실수와 화목류가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졌죠. 그렇죠? 네. 과거에 저는 원예과를 졸업하지 않고 저는 산림자원학과 이마과를 졸업했는데 원예과 친구들은 과거에는 2월 달에 아르바이트를 무지 많이 다녔어요. 뭐 다녔을까요? 과수원 전정하러. 최고의 아르바이트. 과수원 전정 겨울 내내 하고 나면은 등록금 벌어갖고 오는. 그게 아무나 못 시키니까. 왜 그래? 눈을 볼 줄 알고 해봐야 되니까. 지금도 여전히 좋은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꽃눈 분화에 따라서 좀 달리 해야 된다. 우리는 정원의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을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도 다 좀 원리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제가 교재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 공부하시는데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를 PDF로 해서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는 데만 쓰세요. 다른 데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자, 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좀 수목의 생장,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목의 생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생장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수목이 자라는 데 있어서 고정생장 혹은 자유생장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해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고정생장은 생장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고정돼 있다. 자유생장은 자유롭게 생장한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고정생장은 동화만 있는 경우입니다. 동화만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동화만 있으면 그 동화가 생장을 끝내면 생장이 그 해 생장은 끝난 거죠. 그죠? 근데 하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동화가 생장을 하고 나서 거기서 다시 누굴 만들어요? 하를 만들어서 그 해에 다시 생장을 하고 또 하를 만들어서
또 생장을 하고, 그럼 이 같은 생장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생장을 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하가 같이 있는 경우가 바로 무슨 생장? 자유생장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느티나무의 경우인데, 느티나무가 대표적인 자유생장을 하는 애예요. 주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잎 색깔도 다르죠. 그렇죠? 예. 얘는 동화가 자란 거예요. 동화가 자란 다음에 동화가 자라면서 뭘 만들었어요? 하하를 만들어서 그 하하가 다시 또 생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장을 반복하다가 다시 뭘 만들어요? 동화를 만들어서 겨울을 넘기겠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해보니까 저거를 하하가 몇 번 정도까지 형성되나 제가 한번 관찰해봤어요. 실험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자르고 정리해가면서 봤더니 한 7번까지도 만들어져요. 하하가. 그러면 얘는 수형 정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수형 정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계속 잘라야 되는 거죠. 계속. 한 번만 잘라놓으면 수형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잘라놔도 또 자라서 또 산발되고 지금 제 머리처럼 산발되고 또 자르면 또 산발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딴 얘기인데 혹시 뭐 야외에 공간이 있으시면은 이 수목 전정을 통해서 수목 관리하는 거를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으신데 저같이 이제 아파트에 살면은 뭐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분재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분재. 작은 화분에다 분재를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 그러면 분재가 또 아파트에서는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싸구려 묘목을 사가지고 키워보 가시면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리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네. 여러 가지 수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네. 이제부터는 자르는 얘기를 갈게요. 자르는 얘기. 어떻게 잘라야 될 것이냐. 네, 실제로 자르는 얘기예요. 여기 A번 그림처럼 이 그림을 할게요. 여기서 맨 오른쪽 그림처럼 자르는 것이 가장 좋은 어린 줄기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가지에도 다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요거 그림도 약간은 조금 잘못된 건데 요 그림이어야 돼. 자, 보시면 뭘 보고 잘라야 되냐면 눈을 보고 잘라야 돼. 뭘 보고 자르신다? 눈. 눈을 보고 자르는데 이 눈보다 조금 위로 남겨놓고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수평으로 안 자르고 어떻게 잘라요? 비스듬하게 자라요. 어린 줄기 자를 때. 그때 이 비스듬하게 자르는데 어느 쪽을 높게? 눈이 있는 쪽을 높게. 그런데 눈이 없는 쪽이 이쪽이 낮게 되는데 요 높이가 눈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요. 눈보다는 높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여기부터 썩어요. 여기부터 썩어서 이 안을 다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목의 생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목의 생장은 어디에서만 생명이 연결이 되냐? 눈에서만 연결이 됩니다. 눈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끊겼죠. 그러니까 이 눈이 말라요. 이 눈이 말라서 죽게 돼요. 이거는 너무 바짝 잘랐죠. 역시 이 눈이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여기도 필연적으로 썩어. 그러면 이게 썩는 게 시작이 돼서 이 아래까지 다 썩어 갑니다. 이 중심은 물관 부분이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눈 부위를 보고 자른다. 이 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많이 넘겨놓으시면 안 되고. 그게 보통 한 7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mm에서 7mm 눈에서 위로 남겨놓은 원줄기의 경우. 옆으로 나온 가지의 경우는 아니에요. 가지의 경우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건 뭐라고요? 원줄기 쪽. 원줄기를 자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줄기 그랬잖아요. 가지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가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가지를 자를 때는 자르고 난 다음에 생장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잘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한 마디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없으시죠? 자, 무슨 현상이 있냐면 아까 정화 기억나시죠? 정화 우세성이 있어요. 누가 항상 생장이 왕성하다? 정화가 생장이 왕성하다 이런 뜻. 정화가 있는 동안에는 치가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로는 길이 방향은 잘 자라는데 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자르고 나면 끝에 남는 눈이 자르고 났을 때도 끝에 남는 눈이 가장 왕성한 생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제일 왕성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생장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남겨놓으면 얘가 제일 왕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생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장의 방향. 근데 눈이 만약에 마주 났다. 그러면 두 개가 어때요? 동일한 세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나무라고 할게요. 제가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가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무의 수관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눈을 바깥눈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 있는 눈을 안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관폭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어느 눈을 끝에 남겨놔야 될까요? 바깥눈을 끝에 남겨놔야 돼. 나는 수관폭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눈을 끝에 남겨놔야 돼. 그래서 자라는 방향을 생장의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서 전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안 나요.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도 속도를 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원리에 입각해서 전정을 시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큰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오늘 이걸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기가 좋은 시기가 아니라서 나무의 건강을 해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상태가 안 좋은 가지가 있으면 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수영을 정리하기 위해서 큰 가지를 자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큰 가지를 한 번에 자르면 어느 정도 잘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무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여기가 안 끊어진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져요. 아까 나무는 뭐가 다치면 안 된다? 껍질이 벗겨지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의 상처가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눠서 자릅니다. 먼저 무게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부위에서 자르게 되는데 원하는 부위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자를 때 먼저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밑에를 일부를 좀 자릅니다. 일부를. 그 다음에 위에서 완전히 잘라내요. 1번, 2번, 3번의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2번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2번의 위치.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이 여기인데 2번, 두 번째 자르는 데를 그 안쪽에서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게가 여기 걸리잖아. 그러니까 역시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1번보다 조금 바깥쪽에 잘라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잘라내게 되는데 이 완전하게 잘라내는 이 마지막 위치는 어디냐? 나무를 보시면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만나는 점이 여기가 껍질이 자라서 서로 이렇게 붙어요. 잘라 올라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이렇게 솟습니다. 솟으면서 이 사이가 약간 갈라지게 돼요. 요거를 지피융기선 이렇게 불러요.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피융기선. 지피, 가지의 껍질이 융기, 솟아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약간 가지 밑에가 도톰하게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륭 이렇게 불러요. 지륭, 도톰하게 돼요. 이거 바깥에서 어딘지 나무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선? 지피융기선, 지륭. 그 끝점을 자르는 게 최종 목표예요. 뒤에 있어요. 자, 원줄기와 같이 수평으로 자르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결과적으로는 약간 비스듬하게 돼요. 근데 저기 비스듬하게 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비스듬하게를 너무 심하게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부터 썩어요. 상처 회복이 잘 안 되고. 여기가 상처 회복이 가장 잘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기 자르라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뒤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 이 가지를 자른다 봤을 때 작업의 순서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게 X대 안 된다. 죽은 가지를 잘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가지는 거기서 어디서 잘라달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상처가 회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바깥을 자르면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작업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어떻게? 1번, 2번, 3번. 이것도 사실 너무 넓게 벌려놓으면 상처를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붙여서 자르는 게 이거는 좀 과장돼서 그림이 되느라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르고 나면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요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이게 상처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가지를 자르는 건 상처를 내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피부에 상처가 날 때도 피부가 깨끗하게 상처가 나면 잘 붙죠. 근데 뭐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되면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나무에서 똑같아요.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왜 잘못됐죠? 껍질이 찢어졌죠. 또? 뭘 안 했어요? 3번을 안 했죠, 3번. 네. 너무 길게 남겨놨어요. 혹시 여기 조그만한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생장이 연결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요런 거를 이제 지피융기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지피융기선. 자, 얘는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뭘 안 했죠? 역시 3번을 안 한 거예요. 자, 1번, 2번, 3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피융기선이죠. 여기 지름은 잘 안 보이지만 그걸 못 찾을 때는 이 원줄기의 각도와 계산을 하면 돼요. 같은 각도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것도 잘못됐죠. 뭘 안 했죠? 3번을 안 했어요. 제가 우리 식물원에서 이거 바꾸느라고 4년 걸렸어요. 4년. 저희 식물원에 현장 작업하신 분들이 30년 작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특성은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경험을 오래 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생기셔가지고 이 젊은 연구소장이 와서 잔소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마다 제가 강의를 해요. 그분들을 올해 작업을 어떻게 합시다 하고 이제 관리 팀장하고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식물을 계속 관리하니까 겨울 동안에 이제 앉으셔서 이 강의를 하죠. 비슷한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첫 해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앉으셨을까요? 자세가 저하고 30년 차이네요. 연세 차이가. 이렇게 앉으. 다리 끄고 옆으로 돌아 앉으셔갖고 처음에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2년차 때부터는 자세가 좀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세요. 근데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식물원에도 그래서 그 가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정이 잘못돼서 나무가 썩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고치는데 꽤 걸립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근데 좀 전에 계속 강의를 들으시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쳐져 가는데 새로운 또 분들이 오시잖아요. 가슴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이거는 왜 잘못됐죠? 3번도 안 했고 껍질도 벗겨.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거는 기계톱으로 체인소 가지고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치면서 여기도 상처를 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유기가 된. 재수술을 하면은 별로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좀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고 이건 죽은 가지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지피융기선. 여기가 두툼해지다가 직선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두툼해지다가 직선. 이거 찾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끝점을 자르는데 만약에 지름 부위를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뭔 찾기가 쉽냐면 지피융기선은 꼭 보이거든요. 그러면 원줄기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와 요거가 이루는 각도가 있죠. 그만큼을 반대로 자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각도 있잖아요. 여기 가상의 각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반대에 같은 각도로 자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 찾을 경우에. 예. 그렇지만 대부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죽은 가지는 특히나 더 쉽게 보입니다. 침엽수류는 쉬워요. 침엽수류는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침엽수는 가지를 형성할 때 여기가 쪼글쪼글쪼글 우리 목에 주름 생기듯이 목주름이 생겨요. 목주름이 생기다가 그 주름이 끝나는 점에서 매끈해지거든요. 그 주름이 그러면 그 끝나는 점을 최종 절단 위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를 자를 때. 예. 자, 이 사진은 왜 보여드리냐면요. 가지를 자를 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가지를 아까 얘기한 전지가위로 자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는 가지를 톱으로 자르려고 한다든지 반대로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두꺼운 가지를 가위로 자르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위를 돌려요. 이렇게. 가위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나무 껍질이 뭉개집니다. 예. 반대로 너무 가느다란 가지를 톱으로 자르잖아요. 그럼 상처 부위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두께를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두께라는 게 가지의 두께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자를 수 있는 가지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께는 본인의 경험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손가락 굵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 굵기는 전정가위로 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굵어지면 이제 톱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도구 사용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경우가 이제 그 비교적 어떻게 된 거예요? 전정이 잘 된 거죠. 상처가 사방에서 이렇게 회복돼서 옵니다. 이게 완전히 도넛 모양으로 골이 형성이 되면 전정이 잘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상처가 금방 회복이 돼요. 자, 이렇게 고리가 형성돼서 오고 있죠?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전정이 잘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죽은 가지의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와서 딱 봉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부를 차단한 우리 피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내부를 보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사이에 이게 회복이 되기 전에 이제 병원이 뭐 예를 들어 곰팡이 같은 게 제일 문제겠죠. 들어와서 썩기 시작하면 이 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방부제나 방충제, 살균제, 도포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가지를 자르고 나면 사실 도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뭐 제가 하고 가면 여기서 시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상처가 회복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완전히 다시 다 닿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부가 이제 외부로부터 차단이 된 거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자, 큰 원줄기를 자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원줄기를 자를 때도 동일한 방법을 쓰는데 최종 절단 목표가 어디를 쫓아가느냐? 여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뭐? 지피윤기선. 지피윤기선을 쫓아가서 그거와 수평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네. 그렇지만 자르는 순서는 똑같이 1, 2, 3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깥눈과 앞눈을 두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자를 것이냐를 보고서 자르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이 가지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가지는 바깥눈을 두거나 앞눈을 두거나 해서 수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수평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지가 처지는 것들. 이걸 수하지라고 그러거든요. 수하지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능수자가 들어간 애들은 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처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능수버들도 그렇고 요즘 뭐 공작 단풍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처지는 수영을 갖게 되는데 얘네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잘 보세요. 앞눈을 끝에 남겨놓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자랍니까? 안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경쟁해요? 원줄기랑 경쟁해요. 원줄기랑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을 하는 거가 아니라 안쪽으로 오면서 이 사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러면 이제 병해충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빛도 잘 못 보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어느 눈을 끝에 남겨요? 바깥눈. 바깥눈을 끝에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깥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수하지의 경우는 바깥으로 가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정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방향을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관찰하면서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핵심 단어가 뭐였어요 처음에는?
나무는 뭘 다치면 안 된다? 껍질 다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눈과 관련된 무슨 우세성? 정화 우세성.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영도 그걸 원리로 해서 수영을 잡아가시면 돼요. 자, 어린 나무의 경우는 보통 뭐가 강해요? 아까 뭐가 강하다고? 정화 우세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생겨요. 가지가 잘 안 생겨요. 가지가 생겨도 그렇게 자람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선생님 지금 겪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화를 잘라주면 밑에서 가지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그 가지를 정리해주면 생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가지가 많아지면 잎이 많아지니까 생장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정리를 할 때 어떤 가지를 정리해야 될까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가지를 정리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소나무의 경우에 새순 꺾기, 뭐 순지르기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순지르기. 소나무가 한 5월 달쯤 되면 이렇게 새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새순이 자라기 시작해요. 소나무는 고정 생장을 하기 때문에 요 새순의 비율대로만 그 해에 가지가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 새순이 다 자라서 그 해 50cm 자란다. 그럼 얘를 반으로 잘라주면 그 가지의 길이를 얼마로 줄여주는 거예요? 25cm로 줄여주는 거예요.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마디 사이가 짧아야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래야 좀 모양도 잘 잡히고 뭐 그런 나무들이 거래가도 높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새순이 하나, 둘, 셋, 넷, 5개 생겼죠. 그랬던 얘기는 여기서 가지가 몇 개 생긴 거랑 똑같아요? 5개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밑에를 완전히 잘라주면 이 가지를 없애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작업이 쉬워지는 거예요. 손으로 뚝뚝 꺾으면 잘 꺾어집니다. 근데 이때 손으로 꺾었는데 잘 안 꺾어진다. 그러면 내가 순지르기 시기를 놓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뭘로 잘라야 돼요? 가위로 자를 수밖에 없고. 근데 뭐가 많습니까? 송진이 많죠. 그러니까 가위질 몇 번 하고 나면 끼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손으로 따는 게 제일 좋은데 딱 꺾어졌을 때, 딱 꺾어질 때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을 드리면 순지르기를 한번 하면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셔야 돼요. 매년 하셔야 돼요. 매년. 왜 그러냐면 그냥 오래 두면은 이 가지가 이렇게 5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끝에서 또 내년 되면 뭐 3개, 뭐 4개, 5개 이렇게 생기는데 순지르기를 하면 이 순지르기 한 마디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가지가 생겨요. 엄청나게 많은 새순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그냥 두면 한 3개 생길 게 순지르기 하고 나면 뭐 7, 8개씩도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올해 순지르기 하고 내년에 순지르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산발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매년 순지르기 할 것이 아니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 그냥 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전정은 뭐라고요? 전정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전정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을 못 내니까 얘를 회초리로 쳐요.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현장에서 작업 오래 하신 분들 보면 특히 이제 대나무 회초리로 많이 치거든요. 대나무로 쭉 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정한 높이에서 다 잘리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해에 일부 가지들이 썩어서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순지르기를 소나무 얘기는 좀 심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소나무 순지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순지르기를 하시려면 큰맘 먹고 하셔라. 자, 오늘 정지 얘기도 잠깐 할 거예요. 깎아다듬기, 그 수영을 잡는 걸 얘기를, 그 생울탈이라든지 뭐 수벽 같은 것도 얘기를 좀 잠깐 밖에 나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전체 나무의 모양이 자르고 났을 때 이 왼쪽 형태처럼 남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부분이 위보다 조금이라도 넓게 해라. 이렇게 수평으로 한 같은 넓이도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물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안정감도 도움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식물의 생리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빛이에요. 빛. 이렇게 되면 아랫부분이 빛을 잘 못 받죠. 그러니까 생육이 늦어져.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화우세성, 정부세성 똑같은 거예요. 어디는 생장이 왕성해요? 윗부분은 생장이 왕성해요. 근데 밑부분은 생장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돼요. 다시 밑을 많이 치면.
그래서 뭐 생물타지 전정해 보실 때 마찬가지인데 아래쪽을 파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래쪽은 살짝만 건드리고 위쪽을 주로 많이 전정하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을 건드리게 되면 아래쪽이 죽어서 수색에 약하니까 거기가 비게 돼요. 그러면 모양이 나빠지죠. 그러면 그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밑에가 왼쪽처럼 조금이라도 넓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유형별로 전정하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유형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굵은 가지치기. 한 번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1, 2, 3 하시고 지륜과 지피윤 기선 얘기를 했고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톱신 패스트. 저기 도포제인데 저기가 살균도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린 면에 저거를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겠다. 좀 두꺼운. 뭐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만들어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공용 본드하고 뭐 살균제하고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구매해서 하는 게 편하겠죠. 유성 페인트도 유성 페인트는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호흡이 돼야 되는데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층 아래에서 썩어요. 그래서 통기가 되는 형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유성 페인트도 많이 발랐는데 그런 게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굵은 가지치기 정리하고요. 이제 수간을 아까 축소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가지를 정리할 건가 뒤에 가서 요거에서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자료를 넣어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오늘 이걸 이제 해볼 거예요. 네, 이거 해볼 건데, 자, 여기 번호 쳐져 있는 거는 다 없애야 될 가지예요. 네, 몇 페이지에 있죠, 자료는? 293페이지에 있네요. 293페이지에. 자, 여기에 번호 써 있는 가지는 다 없애야 될 가지입니다. 자, 1번. 얘는 왜 없어져? 이거 금맹아. 맹아지는 다 잘라내야 돼요. 이건 생장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줄기 옆에 있는 애들 잘라주는 게 좋고요. 2번은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 수화지라고 써 있는데 가지 아래에서 생장을 못하는 가지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아예 없애주는 게 좋겠다. 큰 가지 아래에서 피합돼서. 3번은 부러진 가지고. 이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지고. 4번은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게 두 개 같이 올라갔죠. 이 관점에서 평행지예요. 얘 두 개가 평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누구랑 교차했어요? 요 가지랑 교차했죠. 그러니까 이 가지와 이 가지가 교차해 있으면서 이게 공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통풍도 안 되고.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없애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애를 없애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애를 없애는 거예요. 얘랑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를 벌려서 빛을 받게. 5번 역시 뭐예요? 교차지죠. 얘하고 얘가 교차했죠. 이랬을 때는 각이 넓어지는 방향을 두는 게 좋겠다. 얘는 올라와서 얘랑 또 겹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생각하면서. 6번은 왜 잘라야 될까요? 6번은 이제 측지라고 써 있는데 측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 가지가 하나 있죠. 거기서 바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분의 분배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누구를 하나를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역시 보면은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얘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위에 가지랑 또 겹치잖아요. 가지가 지금 만들어진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되고. 7번 왜 잘라야 될까요? 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간 유도를 위한 제거인데 주간이 분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간. 얘가 원줄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지나면 얘가 두 개가 경쟁해요. 경쟁해서 여기도 가지가 더 생기기 시작하면 양쪽의 무게가 똑같이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이 사이가 이렇게 찢어지게 돼요. 안쪽으로는 가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미연의 주간은 하나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가지를 잘라야 되는지만 보셔도 이제 수형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제 학과 학생들이나 혹은 이렇게 조경가든대학이든 뭐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강의를 해보든 해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식물원 내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나무를 이제 한 그루씩 맡겨서 전정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 원칙에 따라 전정을 하고 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항상해져요. 아주 갈빗대만 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몇 년 지나면 사실은 훨씬 더 나무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무를 죽이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하지만 그렇게 원칙을 적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마디전정 얘기는 했고요.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오늘 생울타리 다듬기도 한번 저희가 해볼 거예요. 네, 간단하게 도구 사용법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생울타리를 자를 때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높이 어디서 자를 거다라고 높이와 모양을 정해놓고 그거를 따라서 자르는 게 좋은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못하죠, 그죠? 그래서 잘린 면을 보면서 잘라야 됩니다. 그건 밖에 나가서 제가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자를 때 높이를 먼저 자릅니다. 윗부분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옆면을 자릅니다. 그때도 자르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을 때 밑에가 더 넓죠. 그러니까 밑에는 약전정, 위에는 강전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뒷부분인데요. 좀 여기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쉬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저희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안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큰 나무를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같은 것도 좀 쓰시고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최소한 뭐 집에서 가정정원의 수목을 관리할 때라도 작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부부관계도 좋아질 수 있지만 누군가가 꼭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무가지가 작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번 떨어지는 가지 한번 맞아보세요. 예, 그럼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조그만 사다리라도 올라갔다가 뭐 1m만 안 되더라도 잘못 갔다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게 되면 이게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선배인데 퇴직을 하고 나서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고 내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데 사모님이 이제 출타하신 사이에 이제 나무 정원수를 정리를 하시겠다고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뭐 높은 것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전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리를 헛디뎌갖고 떨어지셨는데, 하필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고관절이 부스러진 거예요. 근데 정원에서 주머니에 전화기도 안 넣고, 그러면 이제 거기를, 근데 아마 뇌출혈이 있었던 거 봐요. 네, 안쪽에서 부러지면서 찔린 것 같아요. 간신히 방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119 불러서 그렇게 가셔서 본인은 그래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좀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고관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 가벼운 일이지만은 혼자서 작업하시지 마시라. 그러니까 둘이 같이 동시 작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켜봐줘야 된다 그런 얘기. 네, 뭐 이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주로 이제 가로수 위주의 사진인데요. 뭐 전선보호한다고 자르지만 이렇게 되면 나무의 수영에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 사례에 나온 사진이에요. 서울시의 사례예요. 그 아마도 심정적으로는 엄마 손인 것 같은데. 서울시의 사례에 나온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분당의 사진인데, 이게 아파트 안에 나무가 뭐냐면은 이건 나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 식재 자체가. 이게 이제 플라타나스 양보점 나무거든요. 이게 바로 아파트잖아요. 그러면은 그늘이 지니까 단지에서는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수종 선택을 잘 하거나 아니면은 전정을 통해서 수영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뒤에
요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예요. 같은 나무예요. 수종이. 그럼 얘는 이제 수용을 줄이더라도, 수간을 줄이더라도 나무의 형태를 좀 남겨가면서 수용을 줄이는데 반면에 얘는 한 번에, 예, 뭐 작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겠죠. 나무를 아예 바꿔야 되는 거죠, 저런 거. 자, 뭐 이건 좀 관리. 아까 껍질이 다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예. 멋있다. 예. 이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가 된 거예요? 나무 껍질이 다친 거죠. 그러면 특히 이제 그 버즘나무는 잘 썩어요. 특히나 이제 안쪽에가 오래된 거니까 안쪽이 잘 썩죠. 바깥에서 방어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안쪽을 생기면 쌓이면 이제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넣어. 예. 이런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더 되면 저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이제 빗물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안쪽은 계속 썩어요. 그러면 지탱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럼 뭐 좀 큰 바람 불면 부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반복되는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큰 가지를 한 번에 자르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댁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뭐 주변에 공원 관리를 하신다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이 나무를 자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했어야 될까요?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언젠간 뭐 그 사전에 관리가 안 됐으면 한 번은 전정을 했어야 됐겠죠, 그죠? 그러면 생명의 연장이 어디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잘라야 됩니까? 좀 작은 가지가 연결된 부위에서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큰 가지를 여기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여기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죠. 생명의 연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줄기를 중간에 뚝 잘라놓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종류에 따라서도 가능한 애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양버들, 능수버들 이런 애들 혹은 조금 전에 봤던 양버즘나무 이런 애들은 살긴 살아요. 그렇지만 모양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점이 어디냐 이걸 좀 찾으시라는 얘기고요. 예, 가운데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잘된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데 여기에 전선이 지나갑니다. 전선이 지나가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지를 벌려서 수영은 버리지 않고 예, 전선도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 잘랐겠죠. 네. 뭐 그런 거죠. 바람직한 방향은 제가 이렇게 수영을 전체적으로 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 이건 이제 아까 중국의 사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성남시의 사례입니다. 성남시가 이제 가로수 전정을 잘한다고 관리를 잘한다고 사방에 다니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데, 얘가 여기가 고압선이 지나가죠. 그다음에 여기는 도로죠. 그러니까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나무 수영을 그대로 살려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아까처럼 엄마선 앞에 있는 것처럼 자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를 줄여가면서도 생명은 연장해주고 나무의 수영은 좀 살려두고 수관폭을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잎이 떨어진 다음에도 나무가 좀 조형미를 좀 갖출 수 있게, 이것이 전정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잎이 떨어진 다음에도 어떤 조형미를 갖는 거죠. 요거는 하지 말라는 사례이긴 해요. 이렇게 하면 나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한 군데서 다 갈라졌죠. 예, 근데 전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하는 건데, 저건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거예요. 저게 메두사입니다, 메두사. 그래서 악귀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를, 그렇지만 잘 보시면 이런 형태로 여기 가지 끝에 이만큼 남겨서 생명을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정의 기술이 조형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뉴욕
미국의 뉴욕 사례인데요. 미국의 뉴욕의 경우에는 자기 집에, 저기 개인 주택이거든. 개인 주택에 자기 나무인데 자기 나무를 자기가 마음대로 잘랐어. 그래서 벌금을 내. $400의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원줄기를 큰 가지를 한 번에 여러 개 큰 줄기를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시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다니다가 보고 저거 허가받지 않은 전정이다. 그리고 불법 전정이다. 그러면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시행을 하고 있대요. 자, 이건 뭐 아까 얘기고요. 이건 제가 좀 잘된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정으로 적절한 수형, 그 환경이 안 되지만 전정을 통해서 나무의 모양도 유지하면서 나무도 건강하게 키우면서 주변 환경도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위에 고압선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상가 간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고는 어떻게 해요? 높여주고, 제가 뭐 사진을 좀 그래서 그런데 지하고 높여주고 위에서 자르고 해서 나무의 모양을 정리를 하는 거죠. 아까 엄마선처럼 뚝 자르는 게 아니라 자꾸 엄마선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전정과 관련해서는 좀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건물 사이에 이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얘가 누구냐면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수형이 뭐예요? 고유 수형이 뭘까요? 아까 원추형일까요? 구형일까요? 원주형일까요? 은행나무는 구형이에요. 구형.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돼요. 그러면 가지가 여기로 걸리게 되니까 건물에도 피해를 주겠죠. 근데 이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삭막하겠죠. 그러니까 전정을 통해서 가지를 줄이면서 수형을 유지를 하고 나무도 크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정을 통해서 한 겁니다. 가지 길이를 점차 줄여가는 단계적으로. 저는 극단적인 예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수형이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게 지 혼자 이렇게 잘한 게 아니고요. 전정을 통해서 수형을 유지를 한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얘도 일본 동경의 사례인데, 조그마한 전철역 앞이에요. 광장이 조그맣겠죠. 주변에 상가들이 있어요. 얘가 튤립나무예요. 목백합이라는 건데, 나무를 그대로 두면 이 공간이 엄청나게 차지하죠. 그러니까 상가에도 피해 주고, 그렇게 되는데, 나무가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삭막해지겠죠. 그래서 가지를 점차 줄여서 원래 구형인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갔어요? 네, 원추형 나무로 만들어간 거예요.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그래서 선도 좋잖아요, 그죠? 겨울 동안에 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목의 전정을 아주 세밀하게 할 경우에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우리가 뭐 심미적으로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지금 뭐 저도 이거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거 한번 작업하려면 저는 아마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 예.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 이제 하시는 거니까 천천히 하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 원리에 입각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세요. 그러면서 속도를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전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 전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무게 때문에 나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거나 균형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는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운데를 잘라낸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개가 찢어져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굳이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 사진은 제가 왜 넣었을까요? 저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인데 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왜 넣었을까? 의도가 뭘까? 두 장의 사진은 도구, 또 안전, 또 그쵸. 저는 여자입니다.
여성분이에요. 두 분 다. 이분은 지금 전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 여자. 배우는 사람이 남자. 나무 전정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다. 여성분들도 할 수 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좀 해볼 건데요. 이 도구를 적당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도구를 적당히 쓰시는 게 좋은데 제가 교육적인 것 같아요. 실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작업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정가위가 두 가지입니다. 그 가위를 두 개를 쓰는데 기본 이게 이제 수목 관리의 기본 장비예요. 뭐가 있죠? 가위 두 개, 톱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저쪽에 있는 것도 필요한데 가위가 두 개입니다. 서로 다르죠? 용도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가위 모양이? 하나는 가위의 날 모양이 다르죠. 하나는 가위물 날 두 개가 모양이 같아요. 요게 적심 가위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꽃가위라고 부르는데 무슨 가위? 적심 가위. 그 다음에 요거는 전지 가위. 요건 전지 가위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자를 때 굳어진 가지를 자를 땐 요 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요거는 날을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면이 넓은 대신에 날이 날카롭죠. 얇아요. 얇고 넓어요. 근데 얘는 두껍고 좁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가 받쳐주는 날이고요. 얘가 자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위를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방향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제 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이 움직여요? 자르는 날이 움직여요. 이걸 뒤집어서 잡으면 어느 날이 움직이죠? 받쳐주는 날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껍질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위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에요. 가위 한번 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각자의 가위를 있으신 분만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것도 고치는데 오래 걸려요. 정말 이게 습관 고치는 게 오래 걸려요. 왼손잡이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잡으시는데 이게 왼손잡이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오른손잡이용 가위이기 때문에. 자, 가위를 여기까지 넣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넣으시고 여기 넣으신 다음에 손끝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자, 왼손잡이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니다. 손가락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다치십니다. 손가락은 항상 다 바깥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가위? 전지 가위. 가지를 자르는 가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적심 가위. 이거는 날이 똑같아서 얘는 얘 사실 원래는 이제 열매나 꽃이나 이런 거를 딸 때, 그리고 어린 가지, 그러니까 새순 이런 걸 자를 때 쓰는 거예요. 아직 굳어지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단단해지지 않은 애들. 얘는 뭐 자를 때 단단해진 애들 자르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자르셔야 돼요. 자, 얘를 가지고 굳어지지 않은 가지를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뭉개져요. 잘 안 잘라집니다. 그래서 하드닝이 된 것만 자르시고 요거는 하드닝이 안 된, 그러니까 아직 물렁물렁한 애는 적심 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지금 용도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가 이제 다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해보시면 귀찮으니까 한 자리 서서 다 하시거든요. 이쪽까지도 이렇게 자르고 이쪽까지도 이렇게 자르는데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건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은요. 톱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저도 톱 관리를 안 해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자, 근데 녹슨 게 톱밥이에요. 엊그저께 실습하고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자, 톱은 뭐 이렇게 접이식 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지용 톱은 톱날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물론 그냥 전지용 톱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톱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톱날이 어떤 톱날이 있냐면 톱날이 이렇게 교차된 톱날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톱날이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는 톱날이 있어요. 전중 톱날은 이렇게 톱 겹쳐져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일자여야 돼요. 왜? 잘리고 난 면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매끈해야 되니까. 이 톱은 나무를 켜는 때 쓰는 톱이에요. 이렇게 길이로. 섬유지를 이렇게 있으면 섬유장을 끊어내는 톱이기 때문에 켜는 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자르는 톱을 써야 돼요. 자르는 톱. 일자로 서 있는 11자가 되겠죠. 11자로 서 있는 톱을 쓰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구고요. 기본적인 도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흔히 뭐라고 부르죠? 우리 식물원에 있는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이게 예, 전 좀 가벼운 이게 나무로 된 거 한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다음 뭐 6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한 제가 봤을 때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재질이 알루미늄 재질인 걸로 봐서는. 자, 그런데 이게 이름 뭐죠? 이 이름 뭐예요 이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요. 이제 뭐 대형 전정가위 이렇게도 하고요. 정지 가위가 가장 정확한 이름입니다. 무슨 가위? 정지 가위, 조형 가위 뭐 이렇게도 하고 흔히는 양손 가위로 제일 많이 씁니다. 무슨 가위? 양손 가위, 양손으로 쓰잖아요. 근데 양손 가위 하면 근데 이제 정지 가위가 정확한 이름이에요. 정지 가지를 어떻게 준다? 정리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얘를 쓸 때 방법이 있어요. 자, 두 손을 잡죠.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라는 표시 같아. 근데 여기를 잡으시면 안 돼. 네, 자기 체형에 맞게 짧게 잡으시는 거죠. 가장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죄송합니다. 예. 예. 이제 좀 더 전문가가 되시면 현장에서 작업을 오래 하시면 어떤 걸 써요? 손잡이는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뭐가 길어져요? 길어진 날이 긴 거. 자, 처음에는 근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섬세한 게 가능하죠. 날이 짧으니까 섬세한 전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하실 때 이런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겠다. 여기 길게 하면 이게 우리가 모양을 다듬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움직일 때 이렇게 춤을 춰요. 춤을 추면 안 되고 이 일정한 높이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죽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도 잘 안 되는데 가위질을 하실 때 한 손을 고정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손을 고정하고 오른손만 움직여서 그래야 높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춤을 춰요.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상관없어요. 이 가위는 전지가위는 사실은 이게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 용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바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는데 왼손잡이용 전지가위는 못 찾겠더라고요.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위를 뒤집으면 어떤 현상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가위가 잘 보시면 이게 일자가 아니죠. 이게 꺾여 있어요. 이 꺾여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냐? 왜 어떤 이유냐?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얘를 자른다고 봤을 때 이 높이나 면에 따라서 가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내가 이 면을 자르는데 여기를 자른다고 보세요. 제가 이 가위를 그대로 가면 아무리 해도 이 수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그럼 뒤집으면 편하죠. 그쵸? 예. 훨씬 더 높은 데를 간다. 그러면 그쵸? 여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면을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 필요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전지사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가위가 언제 방향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그 자기 높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볼게요. 자, 이 면을 자른다. 이 옆면을 자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이 경우로 가면 안을 파죠. 아까 어떻게 해야 안을 파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게 원칙적인
전형적인 자세야.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리게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기 이제 체형에 맞춤. 근데 이렇게 오래 하시면 허리가 많이 아파요. 자, 전쪽 면을 자르려고 한다. 내가 여기 서서 저쪽 면을 자른다. 그럼 가위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나보다 낮은 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높은 데는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위의 방향이 그래서 꺾여 있는 거예요. 일자가 아닌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가서 한 번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이 가지를 자르려고 그러면 가위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잘 보시면 요 턱만큼 예, 알겠습니다. 손 치우세요. 손 치우시고 저는 제가 자를 때 가위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쓰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이 가지를 자른다고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가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요만큼의 턱이 남아요, 항상. 그러면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위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 자르는 날이 남는 쪽에 붙게. 근데 이 가지를 자르려면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르면 안 돼요. 자, 얘를 자르려면 어떻게 돼요? 얘도 돌아오셔야 돼요. 그죠? 최소한. 그 다음 얘를 자르려면 지금 귀찮으니까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 이 날이 자르는 면에 있는 사람들. 자, 제일 먼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하는지 아셨죠?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 아까도 소나무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되는 식물이나 아니면 죽은 가지나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작업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한 번 할 때 맨손으로 해요. 선생님들도 맨손으로 해보세요. 맨손으로 하시면 왜 좋으냐면 이 나무의 질감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끔 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면 손이 좀 다치더라도 맨손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손은 좀 다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부터요? 위에부터. 지금은 전정에 좋은 시기에 아니에요?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강전정은 하지 마시고 약전정만 하는데 위에 높이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옆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위에 옆에 이렇게 순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업에 줄을 안 띄었잖아요. 줄을 띄면 작업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줄만 보고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높이 줄을 안 띄었기 때문에 내가 자른 면을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의 편의는 앞으로 진행 방향으로가 편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경우는 내가 자른 거를 보면서 가야 돼요. 보면서. 반대로. 지금은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줄을 안 띄었기 때문에. 자, 멀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뒷면 자를 때는 뒤집었어요. 그죠? 계속 자기 방향을 이 경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뒷면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 줘야 돼. 뒤집어서. 앞면 마찬가지로. 자, 앞면을 갈 때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가위가 하나 더 있죠? 점점 이제 지나면 이런 가위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면을 정리해가 좋아져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지나면 가위 손잡이가 작고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기 몸에서 가는 범위와 자기 몸에서 가까운 범위와 먼 범위를 다룰 때 어떻게 가위를 쓰느냐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지금은 강전정을 안 하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선으로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자른 거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병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라낸 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털어 주셔야 돼요. 이때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털어요. 날로 털면 절대 안 된다. 이걸 쓰고 싶으면 뒤집어서라. 뒤집어서.